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책은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지은이 박동창, 출판사는 국일미디어입니다. 맨발로 걷는 행위는 너무나 쉽고 단순하며 부작용도 없고 돈이 들어가지도 않는다. 단순, 용이, 무해, 무비용의 맨발 걷기를 시작하라. 치료 불가 판정을 받은 말기암 환자의 치유부터 뇌졸중, 부정맥, 강박증, 만성 통증, 이명의 회복까지 맨발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담겨 있다. 먼저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동창, 1952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한국외대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부터 5년간 헝가리 대우은행 성공의 주축이었고 1996년 폴란드에서 LG 페트로은행을 인수한 후 CEO 및 은행장으로 부임, 3년 만에 폴란드 내 토포은행으로 성장시켰다. 은퇴 후 폴란드에서 깨달은 맨발 걷기 치유 효과를 계도 계몽하고자 2006년 맨발 걷기 최초의 서적인 맨발로 걷는 즐거움을 출간한 데 이어 2016년부터 서울 강남 대모산에서 무료 숲길 맨발 걷기로의 초대 프로그램인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을 운영해 왔다. 프롤로그, 인간 무병장수의 비밀이 풀리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병장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염원이다. 지난 수천 년간 제도권 의학의 끊임없는 발전과 비제도권 자연치유요법의 다양한 진화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질병의 질곡에 빠진 인류의 고통은 끝이 안 보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나마 현대에 들어 의학, 대체의학, 영양학 등의 눈부신 발전으로 수명 100세의 장수 시대에 다가서고 있음은 천만다행이지만 무병의 꿈은 여전히 요원하다. 암과 고혈압, 고혈당, 심혈관 질환, 뇌질환, 신장염, 치매, 알츠하이머는 물론 각종 자가면역 질환 등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거나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 당장 우리의 가족, 이웃은 물론 우리 자신까지 이러한 질환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에다 지난 수년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를 괴롭혔다. 하나의 감염병으로 인해 한때 전 세계가 멈추었었고 그로부터 비롯된 사망자는 물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숫자 역시 헤아릴 수 없었다. 왜 그래야 할까? 지구상을 살아가는 다른 수많은 생명체들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한 생을 다하는데 우리 인간만 왜 수많은 질병의 질곡 속에 빠져 수를 다하지 못하고 일찍 사망하거나 오랜 시간 투병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일까? 따지고 보면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은 사람뿐만이 아니다. 사람과 함께 집안에서 살아가는 애완견, 애완묘들도 사람과 유사한 각종 질병에 걸려 수시로 동물병원 신세를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사람과 함께 살더라도 땅에서 노아 기르는 개와 고양이들은 일체의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간다. 어쩌면 이러한 차이에서 인간이 질병에 걸리는 원인의 일단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으로 이루어진 천지인의 삼위일체 이론은 이러한 배경하에 탄생하였다. 모든 인간이 하늘의 따스한 햇살과 싱싱한 산소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듯 땅으로부터 얻어지는 싱싱한 에너지인 땅속 생명의 자유전자를 충전받아야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통찰이다. 그러려면 우리 인간도 다른 동물이나 식물처럼 맨발로 땅을 밟거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한다. 사람은 마땅히 땅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노자의 임법지의 이치를 이름이다. 지난 2010년 이후 미국, 폴란드, 이라크 등지의
접지 이론 학자들이 발간한 20여 편의 논문이 이를 이론적, 임상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유튜브에 박동창의 접지 실험으로 각각 올려져 있는 저자의 양파, 우유, 금붕어, 고무나무, 개운죽 등을 이용한 접지 실험도 각각 그 실체의 존재를 증거한다. 그런데 현대인은 지난 19세기 초 고무가 발명된 이후 거의 대부분 부도체의 합성 소재로 만들어진 절연체 신발을 신고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채 살아가고 있다. 매일 걷는 도로는 부도체인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등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거주하고 있는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 또한 접지가 차단되어 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내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현대인들은 땅속으로부터 전자의 공급이 차단된 절대적 전자결핍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이후로 현대인의 신체는 각종 만성질환의 근원인 활성산소의 공격에 직면하고 있다. 암, 고혈압, 고혈당 등의 각종 만성질환과 끈적끈적한 혈액으로 인해 초래되는 치명적 심혈관 질환, 뇌 질환의 공격은 물론 ATP 생성 부족에 따른 무기력과 노화의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조절되지 않음에 따라 현대인들은 각종 신경증과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면역력 저하를 겪으며 심할 경우 면역계가 피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결국 현대인들이 위와 같은 수많은 만성질환은 물론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속에 살아가고 있음은 땅과의 접지 차단이 초래한 전자결핍 현상이 그 원인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최근 그를 뚜렷이 증거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치유 사례가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 2022년 1월 26일 병원에서 치료 불가 판정을 받은 금대산 박성태 교수의 말기 전립선암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자 완벽히 나은 것이다. 딸이 사온 저자에 져서 맨발로 걸어라를 읽고 맨발 걷기에서 마지막 희망을 확인한 박성태 교수는 그 길로 신발을 벗고 인근의 금대산을 기다시피 하여 올랐다. 박성태 교수는 그렇게 맨발로 걸은 지 2개월째 되는 2022년 4월 29일 받은 검사에서 PSA 지수가 935.8에서 0.058로 낮아지고 새까맣게 전이되었던 흉추 90번도 하얗게 재생되어 완벽히 치유되었다는 결과를 받았다. 그리고 그 기적 같은 치유 사실이 지난 2022년 9월 10일 국내 일간 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동 보도는 단 하루 만에 인터넷상 160만 부를 기록하며 맨발 걷기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다시 한번 폭발시켰다. 맨발 걷기의 기적을 경험한 현장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왜 맨발로 걸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 또한 각 질병에 따라 맨발 걷기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바야흐로 맨발로 걷는 사람들에 의한 진정한 맨발 건강 세상이 시작된 것이다. 현대의학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죽음이 예고된 말기암 환자조차 기적적으로 목숨을 되찾는 생명의 길이 바로 여기 맨발로 땅을 걷고 딛는 것에 있다. 일상에서 부도체 신발을 벗고 주변의 흙길, 황토길을 걷는다는 그 단순, 용이, 무비용한 활동이 생명을 살리고 치유를 이루는 것이다. 이제 그 생명 살리기 맨발 걷기의 길을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 나가려 한다. 어느 날 맨발 걷기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상으로 나아가 전 인류의 생명운동으로 거듭나리라는 창대한 꿈과 희망을 안고 2023년 새봄 대모산에 맨발로 서서 저자 박동창 드림 1. 천지인의 이치와 맨발 걷기. 인간을 중심으로 한 우주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주를 나타내는 하늘, 천자는 위에 가로지른 일자가 하늘을 나타내고 하늘에 가로놓인 일자가 땅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람 인자가 서 있다. 하늘을 머리에 두고 땅을 밟은 사람을 중심으로 우주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처럼 하늘 천자는 우주의 모습과 함께 우리 존재의 근본을 시사한다. 실제 우리 인간은 하늘이 내리는 따뜻한 햇빛과 산소를 마시며 산다. 한시도 그 햇빛과 산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은 생명의 유지를 위해 절대적인 조건이다. 사람은 하늘이 주는 적정한 햇빛과 산소의 시해라는 조건이 주어질 때만이 그 존재가 가능하다. 같은 이치로 사람의 존재는 땅을 딛고 살 때 완벽한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다. 마치 모든 식물이 땅의 뿌리를 받고 모든 동물들이 땅을 밟고 살아가듯 우리 인간 역시 땅에 뿌리를 두고 땅을 밟고 살아야 한다. 맨발로 지구의 땅을 밟고 접지해야 우리의 모든 생리적 작용들이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는 햇빛, 산소의 버금가는 인간 생존의 절대적 조건이다. 인간은 지구의 땅을 맨발로 밟고 살며 땅속 생명의 자유전자를 받아야 모든 생리적 작용들이 최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져 있다. 그래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조물주가 설계해 놓으신 천지인의 이치이자 인체의 작동 원리이다. 맨발로 땅을 접지할 때 땅 속의 자유전자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 생기는 변화에 대한 이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땅 속에 무궁무진한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이 몸 안으로 들어와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와 만나 중화된다. 이렇게 만병의 근원이자 염증의 원인인 활성산소가 중화되면서 각종 만성질환들을 예방,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둘째, 자유전자는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리고 세포 간에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제타 전위를 올려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류의 속도를 높여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무서운 심혈관 질환, 뇌 질환들을 예방, 치유한다. 셋째, 자유전자는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를 생성 촉진하여 삶의 활력을 충전하고 노화를 방지하며 당뇨를 예방하는 등 활기찬 생명 활동을 담보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자유전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진정시켜 숙면을 돕고 불안, 초조, 과민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한다. 다섯째, 또한 땅속에서 자유전자를 받아 그 전자들이 세포의 원자핵의 궤도를 도는 짝이른 전자들인 활성산소의 잃어버린 짝을 찾아주어 정상세포로 바뀌게 함으로써 염증과 통증의 원인을 해소한다. 여섯째, 더 나아가 몸속으로 들어온 자유전자는 우리의 면역계를 정상으로 작동케 충전함으로써 면역력을 증강시킴과 동시에 각종 자가 면역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맨발을 통한 땅과의 접지를 통해 땅속 자유전자를 몸 안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인체의 모든 생리적 작용을 최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땅속 깊숙이 뿌리를 박은 초목들이나 야생의 동물들처럼 건강한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땅속 자유전자를 생명의 자유전자라 부른다. 바로 땅이 주는 치유의 선물의 핵심 요소이다. 이에 모든 사람에게 땅속 자유전자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흙길을 만들고 보존하여 누구나 일상에서 맨발로 땅을 밟으며 건강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내용의 권리를 접지권이라 명명하여 입법을 시킬 것을 제안한다. 접지권은 헌법 제35조 제1항이 규정한
모든 국민은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다. 이 땅의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손쉽게 맨발로 땅과 접지하며 천지인의 조화가 주는 치유의 선물을 향유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천지인과 임법지의 이치를 실천하고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단지 신발을 벗고 맨발로 흙길을 걷는 것만으로 일어난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이 도대체 어떠한 조화로 작동한 것일까? 수많은 사례로 인해 그 메커니즘을 규명할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비록 통계적 모집단 수가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병원 치료와 병행하거나 또는 현대의학의 도움 없이 맨발 걷기만으로 질병을 치유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지난 20여 년간 맨발로 걸으며 자신은 물론 맨발로 걷는 주변 사람들까지 단기간에 놀라운 건강 증진 효과를 경험한 것을 확인해 왔다. 그 과정에서 맨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의 차원을 넘는 삶의 원형이자 정밀한 과학의 영역에 있는 건강 증진의 비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이론 체계를 확립해 왔다. 그 첫째는 지압 이론이다.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 땅 위의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 등 자연의 진료들이 우리의 발바닥에 산재해 있는 온몸 장기의 지압점들을 무차별적으로 지압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 면역체계가 강화된다. 마치 발지압사들이 발바닥의 특정 장기의 반사구를 지압하여 해당 장기의 활성화를 도모하듯이 우리의 맨발 걷기는 땅 위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 등이 전 장기의 지압점들을 자연적, 무차별적으로 지압하여 온몸 전체의 기관의 활성화를 돕고 면역체계를 강화하게 되는 것을 이릅니다. 둘째는 접지 이론이다. 나무나 동물들은 물론 무생명체들은 땅을 맨발로 밟고 살아야 그 생리적 체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의 통찰이다. 바로 땅 속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이 생체 안으로 올라와 아래의 각종 생명활동에 촉매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들은 2010년 이후 미국과 폴란드, 이라크의 접지론 학자들에 의한 각종 실험과 임상 논문으로 밝혀져 왔다. 즉, 땅속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이 몸 안으로 올라와 모든 질병의 90%의 원인을 제공하는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들을 중화함으로써 암, 고혈압, 당뇨 등 무서운 질병들의 원인을 해소해 준다.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리고 세포간에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단위인 제타 전위를 올려 혈액의 점성을 낮추고 혈류의 속도를 빨리 함으로써 혈전 형성을 방지하고 심혈관 내질환의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한다.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의 생성을 촉진, 활력을 불어넣고 항노화와 젊음의 묘약을 제공한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안정화시켜 숙면을 돕고 불안, 초조, 과민을 해소한다. 활성산소의 잃어버린 전자의 짝을 찾아줘 염증과 통증을 치유한다. 면역체계의 정상 작동을 도와 면역력을 증강하고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을 해소한다. 이에 저자는 땅 속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를 생명의 자유전자라 부른다. 그 땅 속 자유전자의 존재가 바로 무생명체의 건강한 생리적 활동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셋째, 거기에다 맨발로 걸을 때 발바닥 아치의 스프링 작용, 혈액 펌핑 작용, 발가락의 꺽쇠 작용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건강한 생리적 활동을 담보한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천재적 미술가이자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간의 발은 인체공학 최고의 걸작품이라 지칭한 바로 그 이유다. 그래서 맨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의 영역을 넘는
인류 건강 증진의 정밀한 과학이다. 건강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약속한다. 우리 맨발인들은 항시 생명력 넘치고 에너제틱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최근 저자 주변의 사람들의 상황은 저자의 마음을 사뭇 어둡게 한다. 옛날 고교 시절 가까웠던 한 친구가 소식이 없더니 며칠 전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날아들었다. 그 외에도 저자가 속한 단체 채팅방에는 칠순을 지나며 몸과 마음이 심약해졌다는 소회를 밝히는 친구들이 자주 보인다. 평생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삶을 살아온 그들은 몸속에 활성산소를 중화시키지 못한 탓에 몸속 곳곳에 발현된 염증을 달고 살아간다. 이러한 염증은 어느 날 암이나 심혈관 질환, 뇌질환, 고혈압, 고혈당 등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다. 또한 딱딱한 구두를 신고 걸으며 살아왔기에 근골격계의 곳곳에 질환이 생겨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자칫 치매와 파킨슨병 등 상상하기 싫은 고약한 질병들의 엄습도 예상할 수 있다. 근래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자주 미디어에서 회자되니 사람들은 나도 100살까지 살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2019년도 인구 통계를 보면 80세까지 사는 것도 대단한 행운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적어도 통계상으로는 그렇다. 2019년도 통계를 보면 연령별 생존 확률이 다음과 같다. 70세까지 생존할 확률 86%, 75세까지 생존할 확률 54%, 80세까지 생존할 확률 30%, 85세까지 생존할 확률 15%, 90세까지 생존할 확률 5%이다. 70세의 사람들은 현재 86%의 생존권에 속해 있지만 앞으로 5년 사이 32%가 저 세상으로 가고 80세가 되는 10년 후에는 56%의 사람이 저 세상 사람이 된다. 앞으로 10년 동안 통계적으로는 현재 생존자의 약 60% 이상이 저 세상으로 간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서 90세가 되는 해에는 현재 70세 사람들 86% 중 5%만 남아 그들 중 81%가 저 세상 사람이 된다는 추정이 된다. 이와 같은 생존율도 생존율이지만 생존한 사람들 중 과연 몇이나 건강할 것이냐는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살아있는 동안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있더라도 병석에 누워있거나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는 삶이라면 그것은 건강한 삶일 수가 없다. 70세부터 병상에 누워있다가 90세에 죽는다고 가정해보자.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한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고 존엄하게 죽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살아있을 때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재의 내 몸과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 당당하게 살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운동도 많이 하고 좋은 음식도 챙겨 먹고 또 영양제도 먹고 좀 아프면 득달같이 병원으로 달려가 치료를 받곤 한다. 소위 말하는 메디컬라이제이션의 삶이다. 그러나 이렇게 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질병에 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왜 질병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일까? 왜 우리 인류는 지난 수천 년간 무병장수의 꿈을 꾸어왔지만 그를 못 이루고 있는 것일까? 갈수록 암 환자들, 심혈관 질환자들의 숫자는 증가해 왔다. 심지어 치매 환자는 지난 4년간 우리나라에서 무려 4배 이상 폭증했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른다. 가르쳐 주지 않는다. 암의 원인도 잘 모르고 심지어 주변에 흔한 본태성 고혈압은 아예 그 원인도 모른 채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래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 원인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다. 평생 부도체의 합성 소재 신발을 신으며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어 자유전자의 몸속 유입이 근절된 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지 못하고 배출시키지 못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암이나 고혈압, 고혈당 등 각종 현대 문명병의 고통 속에 던져진 이유다. 자유전자의 유입이 차단되면 혈액 속 적혈구의 제타 전이가 내려가 적혈구의 세포들이 엉겨붙는 혈전 현상이 초래된다. 그 결과로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우는 심혈관 질환, 뇌질환의 공습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얼마 전 타계하신 고 이건희 회장이 바로 이런 경우였다. 아무리 우수한 의료진이 24시간 바로 옆에 대기하고 있더라도 내 몸 혈액 속 혈전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맨발로 땅을 단 10분만 밟아도 그 끈적끈적하던 혈액이 물처럼 묽어진다는 것을. 이는 땅속 자유전자의 유입 덕분이다. 그렇기에 모든 답은 땅과의 접지 회복에 있다. 또한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가 생성되려면 전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평소 신선한 야채나 과일 등으로부터 전자를 받을 수도 있는데 식사를 통해 받아들이는 전자의 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반면 땅을 맨발로 밟으면 무궁무진한 자유전자가 몸 안으로 올라와 ATP를 끊임없이 생성시켜준다. 맨발로 걸으면 활력이 넘치고 에너제틱해지는 이유이다. 한마디로 맨발 걷기는 항노화와 젊음의 묘약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숲길 맨발 걷기의 경이로운 치유 효과와 항노화 효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 등지에서 일부 의사들에 의한 개별적인 임상실험이 진행된 바는 있으나 그 외에는 아직 그 어느 누구도 본격적인 연구나 입증을 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저자의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 회원들은 그 첫 번째 생명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축복받은 선두 프론티어 집단이 되고 있다 믿는다. 우리 회원들의 이 치유 기록과 건강한 삶을 영위한 결과는 맨발 걷기의 효능을 증명하는 중요한 임상 결과가 될 것이다. 동시에 우리 국민은 물론 인류 전체의 건강한 삶을 향한 훌륭한 롤모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조물주가 설계해 주신 대로의 삶의 원형인 맨발 걷기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80세까지 사는 것만도 행운이라고 지레 단정하지 말고 당장 숲길을 찾아 맨발로 나서보기 바란다. 봄 기운이 충만한 숲길에는 얼었던 땅을 뚫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힘차게 솟아오르고 곳곳에 꽃들이 만개하며 생명의 축제가 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촉촉한 숲길을 걷는 우리는 땅속으로부터 생명의 자유전자를 받으며 매일매일 축제의 삶을 살아간다. 숲길을 맨발로 걷는 것은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긍정이고 감사이고 행복이다. 그래서 숲길 맨발 걷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최선의 길이기도 하다. 자, 여러분들 모두 맨발 걷기는 건강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약속한다는 명제를 머릿속에 되새기며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또는 이미 닥쳐온 노년을 맨발로 걸으며 건강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맨발 걷기와 헬렌 리어링의 소박한 밥상. 몇 해 전 헬렌 리어링이 쓴 소박한 밥상이라는 책이 소개된 바 있다. 책 내용은 밥상을 화려하게 차리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아껴 사색하고 공부하는 등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책에는 채소와 곡물, 과일을 중심으로 소박하게 차린 밥상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채소와 곡물, 과일을 섭생 시 그로부터 전자를 받아 제한적이나마 우리 몸의 생리적 작용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헬렌 리어링과 그녀의 남편 스콧 리어링의 삶은 오래전 그들의 저서 조화로운 삶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30년대 초 현대 물질 문명에 저항하며 미국의 도시를 떠나 그들의 버몬트주의 시골로 들어가 그야말로 자연주의의 생활을 이어갔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채식과 소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도시 문명에 찌들어 있는 현대인들에 대한 소리 없는 경고이자 깨우침의 죽비인 것이었다. 이 책을 번역한 루시와 시인은 그들의 삶의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채식주의를 지킨다. 하루를 오전과 오후 둘로 나누어 빵을 벌기 위한 노동은 하루의 반나절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쓴다. 한 해의 양식이 마련되면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 하루에 한 번씩은 철학, 삶과 죽음, 명상에 관심을 갖는다. 깨끗한 양심과 깊은 호흡을 유지할 것을 삶의 대원칙으로 삼는다.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땅에서 얻는다는 건강한 철학을 끝까지 잃지 않는다. 단순하면서 충족된 삶, 그것이 그이들의 평생토록 추구한 삶이었다. 그들의 삶의 태도 앞에서 우리가 경건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 후 부인인 헬렌이 쓴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에는 53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 스콧이 세상을 떠나는 그 엄숙하고 아름다운 의식이 그려져 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 꼭 100세 생일을 맞은 지 2주일 뒤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스콧이 지금부터 곡기를 끊겠다는 의사를 부인에게 전하고 헬렌은 그를 소리 없이 받아들였다. 그들의 성숙된 모습에서 우리는 한 인간의 삶이 또 그를 받아들이는 부인의 의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고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글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스콧과 헬렌 리어링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존엄하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진정한 표상이다. 저자가 항상 이야기하듯 우리는 그렇게 조화롭게 살다가 존엄하게 아름다운 이 세상을 하직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살고자 스콧과 헬렌 리어링은 도시를 완전히 떠난 시골 벽지에서 탈문명의 삶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두가 그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헬렌과 스콧의 건강하고 고결한 삶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삶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당도한다. 그 최적의 대안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맨발 걷기다. 매일 집 근처 가까운 숲속으로 들어가 문명의 상징인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것이다. 현대 문명 사회를 살더라도 근처의 숲을 찾아가 맨발로 걷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삶의 환경을 가능한 자연에 맞춰야 한다. 적어도 우리는 정서적인 면에서 또 식단적인 면에서 헬렌과 스콧 리어링의 삶을 따라할 수 있다. 그녀가 소박한 밥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선한 야채와 과일, 건강에 좋은 곡물로 만드는 간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음식 준비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시간을 아끼고 나머지 시간들을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에 할애해야 한다. 그 시간은 나 자신과 오롯이 충실한 명상의 시간이다. 오아시스의 맑은 샘물처럼 싱그러운 기운이 가슴 속에서 전신과 정신을 맑게 해준다. 헬렌과 스콧은 현대 문명을 버리고 떠나 버몬트주의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며
평생을 자연주의 운동가로 살아냈다. 하지만 그들조차 고무 밑창의 구두나 샌들을 벗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탈문명을 외쳤지만 문명의 이기를 모두 버리지는 못하였다. 그래도 그들은 시골을 떠나 육체적인 노동을 통한 운동을 스스로 아끼지 않았고 소박한 밥상의 섭생을 유지하였기에 평생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 우리는 비록 현대 문명을 버리고 시골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과 철학에 따라 채식 등 소박한 밥상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다. 그들 부부는 비록 알지 못하여 실천하지 못하였지만 우리 주변의 숲길을 찾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의 방식인 맨발 걷기를 매일매일 생활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도 건강한 삶을 향유하게 됨은 물론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을 어느 날 이루게 될 것이다. 이제 위 헬렌과 스콧 니어링의 조화로운 삶과 소박한 밥상,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의 전범을 우리 모두의 삶에도 맨발 걷기로 구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약 먹어도 높게 나오던 혈압 수치가 좋아지다. 2022년 1월 26일 61세 울산. 저는 올해 6학년이 갓된 토끼띠 남성입니다. 산을 좋아해서 젊은 시절 전국 명산을 두루 다니며 체력을 다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맨발 하시는 분을 몇 번 보고 3년 전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여러분들의 치유 사례들을 접하면서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혈압 약을 먹어도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12일 인터넷 카페에서 김땡땡님이 쓴 회원이 쓰는 아침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약을 계속 강도 높게 올리는 게 겁이 나서 꾸준하게는 못해도 일주일에 2-3번은 맨발 걷기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이렇다 할 큰 차이를 못 느꼈는데 최근 매일 꾸준히 40일을 빼놓지 않고 해보니 혈압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120에서 130대 수준에 머물렀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치유의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외에도 왼쪽 눈에는 비문증이 있는데 맨발 걷기를 하면 없어진다는 말씀을 인터넷 카페나 단톡방에서 자주 읽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걱정하는 시대지만 1,500명 단톡방 회원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기에 불안감도 사라지고 자긍심도 생깁니다. 그동안 늘 걱정하던 고혈압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있기에 늘 생기 있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약 먹어도 높게 나오던 혈압 수치가 매일 맨발 걷기 10,000보씩을 하고부터는 정상으로 되어 가기에 기쁩니다. 저는 말주변과 글재주가 별로 없기에 더 상세히 올리지 못해 안타깝지만 아무튼 맨발 걷기를 매일 하고부터는 활력도 생기고 삶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아직도 무지외반증,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세는 있지만 혈압이 떨어지고 있기에 온몸의 문제점들도 치유될 것이라 믿습니다. 맨발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맨발로 나서면 조금 쑥스러웠지만 전국에 함께 맨발로 걷는 동호인들이 계셔서 창피한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지니 저절로 주위 친구들한테 맨발 걷기를 전하게 됩니다. 일단 권장을 많이 해보지만 얼마 후 중단하기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